안녕하세요. 우량주사전 88번째 기업, 팩셋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팩셋 리서치는 여러분들 많이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팩셋이라고 해서 어떤 증권 관련된 데이터나 금융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발표하고 또 그런 데이터들을 사서 분석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쟁사 그리고 종목 집단과 예상 주가 매매 전략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셋 리서치. 요 티커로는 FDS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팩셋. 팩트셋이죠. 팩셋이라는 기업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FN가이드, 상장 회사 이제 FN가이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장사들을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피딩해서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 관련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어떤 금융기관들 전문가들한테 어떤 뭔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기관 사이드에서 많이들 구매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이런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진 않더라도 매출이 급감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 꾸준히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지금은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의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데이터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처음에 가공하고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세팅되고 나면 실제로 상당히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 성장률보다는 이익 성장률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여겨서 장기간 좀 투자해볼 만한 기업에 속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시총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서 그동안 우량주사전에 소개를 해드리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뒷부분에는 제가 이런 알짜 좋은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보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의 100% 다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고객들이 60%, 그 다음에 유럽, 중동, 영국,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 선진국에서 이런 데이터들 많이 쓸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중동이나 아시아나 이런 쪽들도 계속 이제 확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제일 자본시장 사이즈가 큰 데가 미국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지금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매매 신호를 좀 살펴보니까 현재는 관망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322달러의 매도가 나와서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지금 이후에는 아직은 신호가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100점 만점에 85점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상위 1%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화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초이스탁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전 종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언제 보시든 현재 시점의 진단 점수와 이 회사의 신호,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초이스탁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제 주가를 좀 보면 크게 큰 움직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에서 거의 등락이다 할 정도로 한 380달러에서 440달러 사이를 이렇게 한 60달러 선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15% 선에서 왔다 갔다 해서 사실상은 1년 동안 장기 보유하더라도 수익이 거의 잘 안 나는 이런 구간들이죠. 오히려 어떤 박스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이런 형태의 박스권 매매가 오히려 훨씬 더 잘 어울렸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완전히 이 고점을 연결했던 어떤 저항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이런 변화들이나 또는 수익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성장률보다는 이익 성장률이 항상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나 또는 금융 데이터 외의 데이터들도 계속 좀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이 계속 확장될수록 이런 형태의 데이터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은 한 20억
달러 정도,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성장하고, 주당 순이익은 15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47%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매출액은 한 7% 정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한 10% 정도.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를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죠.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의 뭐 한 자릿수 후반 뒤쪽 한 10% 내외의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가격이 높을 때 사면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좀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매매 전략과 뭐 진단 보실 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상장사들 중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어서 일단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그 다음에 CME, 라는 그룹, 이제 이런 데들은 뭐 지수 사업도 하고 뭐 지수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도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세 개 기업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은 이제 CME 그룹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하고 팩센리서치 요 순서인데요. 종목 진단 점수로만 보면 팩셋이 지금 85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는 되게 높고, 이제 시총은 조금 좀 낮은 그런 형태들인데, 장기적으로 봐도 이런 진단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고요. 나스닥이 71점, 그 다음에 CME 그룹이 60점. 그래서 60점을 받았더라도 상위 24%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검토할 때 괜찮냐 그러면 그냥 무난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80점이 넘었다 그러면 매우 좋은데? 거의 뭐 어디가 부족하다라는 걸 찝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되게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을 탄탄하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이스탁에서 검색하셔서 이 점수만 보시더라도 뭐 불편하게 막 재무제표 분석하시고 뭐 어렵게 돼 있는 영어로 돼 있는 뭐 애드가 전자공시를 하나씩 읽어봐서 뭐 번역기 돌리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분석해서 점수로 주기 때문에 굳이 그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점수만 보시더라도 이 기업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뭘 잘하고 있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80점 이상인 기업들만 하더라도 꽤 되니까 뭐 여러분들 뭐 어차피 투자하더라도 5개? 많으면 10개 요 사이일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만 하더라도 후보군이 몇백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기업을 굳이 막 엄청나게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아까 이제 저희가 이익하고 한번 살펴드렸고요. 다른 기업들도 보면 매출액이 거의 한 자릿수 후반 정도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 또 밸류라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라인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공해서 투자자들한테 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솔루션들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이제 이용한다고 해서 상당히 유명해졌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데이터를 가공해서 뭔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도 꽤 크고.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아직은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밸류라인이나 팩센리서치처럼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회사 결정들을 내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것보다는 약간 감에 기반해서 이렇게 찍기 이런 형태들이 훨씬 더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들도 좀 바꿔 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시장이 계속 발달할수록 미국처럼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마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거고, 실제로도 보면 많이 이제 몇 년 동안은 퀀트라고 하는 시스템들, 서비스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확산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으로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이런 형태들을 아마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회사와 또 저희 서비스 초이스탁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이런 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도 되고 또 저희 회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는데도 좀 많이 확산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ER로 이제 세 업체를 비교해 보면 이제 나스닥이 제일 싸고 팩센리서치가 31배, CME가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PER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ER이 보통 한 싸다 그러면 한 5배? 좀 비싸다 그러면 한 12배? 13배? 이렇게 특별히 턴어라운드 하거나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
2차 전지 막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은 이제 그 밴드 안에서 그냥 움직이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보면 좀 싼 기업들이 한 15배?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좀 비싸다 그러면 25배에서 한 30배. 이런 정도가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거의 50배에서 100배 정도에 거래돼요. 그러니까 100배에 거래된다고 비싸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시점에는 뭐 비싸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장률이 1년에 2배씩 예를 들어서 이익을 2배씩 늘리면서 한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갈 수 있다. 현재 PR 100배에 살 수 있겠냐? 그럼 사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주가가 안 오르면 이 100배가 그 다음에는 50배, 25배, 12배로 쭈르륵 떨어질 건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냐 또는 50배냐 30배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향후 성장률하고 현재 PER하고 좀 비교해 보는 것들이 성장주 투자할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를 PEG라고 하는데 PEG라고 그래서 이제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보통 한 0.5배 정도 이하면 되게 좋다. 좀 쉬운 말로 좀 설명을 바꾸자면 성장률이 PER이 2배 이상이면 그냥 싸다고 볼 수 있다. 성장주 관점에서. 이 얘기는 뭐냐? 퍼가 한 20배짜리인데 사고 싶어요. 근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EPS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이 한 50% 나와요. 그러니까 40% 이상 나와요. 그럼 2배 이상이잖아요. 성장률이. 그러면 그런 성장주들도 조정할 때 충분히 사서 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을 감안한 PER을 보자고 하는 게 이제 PEG고 이런 지표를 잘 활용했던 이제 투자자가 뭐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이 많이 잘 사용하셨죠. 최근 1년 동안의 이제 주가 상승률을 좀 살펴볼게요. 보면 이제 S&P가 8.6%인데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수익률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된 기업들이 1년 동안은 거의 안 좋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8% 정도 빠졌고 5년 동안의 장기간 수익률을 보니까 팩센리서치가 그래도 한 S&P보다는 한 2배 정도. 그래서 5년 동안 주가가 한 2배 정도 오른 요런 이제 케이스고. 그 외에 이제 나스닥이나 CME 같은 경우는 S&P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이러한 형태들이 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은 산업도 아니고 S&P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S&P의 이익의 성장률과 지수 성장률과 이 기업들의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주가 상승률도 아마 S&P하고 비슷한 형태고 그러니까 걔보다 안 좋았을 때 샀다가 좋으면 팔고 하는 이런 형태의 조금 전략들을 짜야 이런 금융업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형태의 전략들을 짠다면 이런 기업들도 뭐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 관점에서 뭔가 내가 뭐 좀 길게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 있는 형태의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급락기나 이런 데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팩센리서치라는 기업이 그래도 뭐 진단점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봐도 팩센리서치가 가장 성과로는 가장 좋은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어쨌든 눈여겨보셨다가 조금 하여튼 아까 뭐 박스권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굳이 비싼 가격이나 고점에 사실 필요 없다. 이 회사는 엄청난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단기간에 다시 조정을 끝내고 막 튀어 오른다든가 이런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단 점수 아까 이제 살펴드렸는데 뭐 팩셋 거의 꽉 차 있고요. 5개 부분. 그 다음에 나스닥은 성장률이 좀 떨어져 있고 CMA 그룹도 성장률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셋 중에는 그래도 팩셋이 제일 낫다. 배당을 봤더니 이제 팩셋은 배당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배당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최근 한 23년 연속으로 성장을 시켰으니까 어쨌든 배당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한 거고 배당주 투자 매력도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괜찮고.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배당금이 3.83달러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주가로 나눠보니까 시가 배당률 0.9%예요. 이 회사가 이제 1%에서 1.1, 1.2 요럴 때가 이제 주가가 싼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산해 봤더니 한 300달러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뭐 더 날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장성 대비해서는 상당히 뭐 그런데 만약 주가가 혹시 조정을 받아서 300달러대 초반이 보인다. 뭐 350, 330, 320 뭐 이럴 때 되면 뭐 배당을 감안해도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뭐 주식을 투자하셔도 배당주 관점에서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런 가격대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주가 밴드랑 이걸 좀 보면 이게 적정주가 밴드 차트거든요. 과거에 팩셋이 이렇게 비싸게 계속 거래됐고 주가가 1년 동안도 거의 안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쭉 보면 주가가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적정주가 밴드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이익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가격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요 파란색 영역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이 이제 적정주가 영역인데 요런 자료들은 초이스탁에서 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때는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사기에는 그렇고요. 주가가 가더라도 지금은 이제 점점 힘없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 조정받고 좀 오르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이제 꾸준히 올라서 이제는 적정가하고 고평가하고 사이, 그러니까 즉 고평가 영역에 좀 더 가까운 형태가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조정을 받으면 처음으로 요런 가격대에 좀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마 가격대에 좀 매수하거나 이런 데들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신호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